내 몸을 살리는 MSM, 정용준 지음.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MSM에 주목하라. 20세 이가 비타민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MSM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위에께서 예견하고 있습니다. 모아복수. 현대의학으로 풀리지 않는 난치병 세계. 내 몸을 살리는 시리즈를 통해 명쾌한 해답과 함께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치료법을 배워봅시다.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을 쫓기는 현대인들에게 건강은 중요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질 나쁜 식사와 불규칙한 생활습관, 나날이 더해가는 환경오염, 게다가 막상 질병에 걸리면 병원을 찾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몸을 살리는 시리즈는 의사와 약사, 다이어트 전문가, 대체의학 전문가 등 각계 건강 전문가들이 다양한 치료법과 식품들을 엄중히 선별해 그 효능 등을 입증하고 이를 일상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핵심적 내용을 선별해 집필하였습니다. 어렵게 읽은 건강서적이 아닌 누구나 편안하게 머리맡에 꽂아두고 읽을 수 있는 건강백과 서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흔히 건강관리도 노력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것을 가까이 할수록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내 몸을 살리는 시리즈는 여러분이 궁금해서 하시는 다양한 분야의 건강 지식은 물론 어엿한 상표 브랜드로서 고유의 가치와 철저한 기분을 통해 여러분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내 몸을 살리는 MSM 정용준 지음. 노화복수. 머릿말.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MSM에 주목하라. 100세 장수 시대가 열렸습니다. 꾸준한 신체와 질병 관리를 통해 적절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면서 100살이 넘을 때까지 사는 노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장수는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귀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장수하더라도 그저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100살까지 산다 해도 그것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나날이라면 그 100세의 장수는 오히려 축복이 아닌 형벌일 수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은 한번 형성되면 고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습관은 한 사람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습관은 없는 이 점검에도 고쳐야 합니다. 그중 애초에 잘못된 방향으로 습관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바로 건강 습관입니다. 질병은 습관의 문제라는 말도 있습니다. 평상시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건강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현재 크고 작은 질병을 앓고 있다면 그 병이 더 악화되기 전에 식습관, 행동습관, 운동습관 등 다양한 습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그런 습관들을 찾아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올바른 건강습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무작정 병원에서 주는 약이나 수술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이런 방편은 임시적으로는 효과를 내겠지만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활 전반을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지도록 하는 일이며 그러려면 건강한 습관을 통해 내 생활을 규칙적으로 생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MSM에 주목하라. 먹는 일의 중요성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큽니다. 음식은 곧바로 우리 몸에 들어와 장기를 통과하여 흡수되고 그렇게 흡수된 영양소가 몸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내가 먹은 음식이 건강을 망칠 수도 있고 질병을 막아주거나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몸은 음식에서 공급된 영양소를 통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MSM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MSM이란 천연유기향 화합물의 일종으로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으로 작용합니다. 그간 MSM은 다른 영양소들에 비해 그 중요성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최근의 연구를 통해 질병이 발생과 치유, 통증의 완화에 획기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간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MSM이 우리의 건강과 질병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동차를 보십시오. 좋은 연료를 사용하고 적절하게 엔진오일을 갈아주는 자동차가 오래가듯이 인체 역시 좋은 음식을 먹고 틈틈이 건강 체크를 해야만 타고난 건강을 유지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껏 올바른 식습관에 관심을 두지 못했다면 오늘 이 기회를 통해 식습관을 점검해 건강을 도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인체 건강이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결핍 없이 골고루 섭취하여 모든 세포들이 정상화되면서 질병이 들어설 틈이 없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이 책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MSM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내가 먹은 음식 속에 어떤 좋고 나쁜 성분이 들어있는지, 만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식습관을 개선할 것인지 염두에 두고 MSM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분, 두통, 관절염 등으로 여러가지 통증을 고통받는 분, 가족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분, 미용상 피부에 주름이 많거나 피부 근육이 늘어져 고민하는 분, 잦은 병치레로 매일 약용을 복용하시는 분, 정영준 약사. 정영준 약사는 중앙대 약대를 졸업하고 현재 자연치유 전문약국인 자연의 약국 대표, 국제통합건강연구소 대표, 한국요양보호사 중앙위의 자문역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 한의학, 자연의학, 운동치유, 심리치유 등을 융합하여 통합건강 콘텐츠를 운영하며 통합건강을 주제로 현대인들에게 화학적인 처방 및 수술보다 더 근원적인 자연치유법에 대한 핵심적인 강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살리는 MSM, 반갑다 호전 반응에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현대의학계에서 MSM이 왜 주목을 받는가? 반질병 상태로 전락한 현대인의 건강.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날 때 가장 먼저 하게 된 인사 중에 하나는 요즘 건강하시죠? 다 인지치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건강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축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만금을 가져도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한두 번쯤 질병에 시달려 크게 아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질병 때문에 해보고 싶었던 일을 못했을 때의 경험을 잘 기억할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가족들과 편안히 이야기를 나누고 맑은 날 가까운 곳으로 소풍을 가고 보고 싶었던 지인들과 가볍게 술 한잔 기울이고 싶은 작은 소원마저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즉 질병은 그 자체로 우리를 가두는 감옥인 것입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질병을 가져옵니다. 현대의학은 건강을 잃고 나서야 치료에 나서는 것을 정설로 합니다. 이는 소 잃고 요양관 고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야 예방의학이 생겨나 질병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많은 환자들이 질병이 발생한 후에야 치료를 시작합니다. 또한 대부분은 질병 치료 시에도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간과합니다. 바쁘고 불건전한 생활 습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이나 수술 등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는 압박감, 잦은 회식과 술자리 등 불건전한 식습관은 그대로 둔 채 눈에 보이는 병들만 치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질병을 치료할 수 없으며 설사 건강해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질병이 재발하게 됩니다. 이곳저곳 아픈 사람들, 지금 이미 있는 연구들에 의하면 현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크고 작은 질병에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언뜻 겉으로 보면 건강해 보이지만 늘 피로함을 느끼고 몸 군데군데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병원에 가보면 딱히 질병이 발견되지 않고 기껏해야 한두 주 서방약을 먹으라거나 신경성인이 마음을 편히 가지거나 담배를 끊으라는 소견을 듣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처럼 완전히 건강하지 않은 상태지만 딱히 병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반건강 상태 또는 반질병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반질병 상태의 경우 곤혹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병명을 알 수 없으니 치료조차 불가능하고 항상 피로를 느껴 생활에도 활력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통증이 우리 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반질병 상태의 특징은 크고 작은 통증들이 끊임없이 인체를 공격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스트레스와 질병으로 인해 만성 통증이 급증하면서 통증 클리닉 전례 없이 성업증입니다. 통증학회에 의하면 국내 성인 인구의 약 10%인 250만 명이 만성 통증 환자입니다. 또한 고령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통증 환자 수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만성 통증은 환자 개인에게는 물론 가족과 가족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위립이 증가, 직업이 상실 등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가족관계의 악화, 심각한 신경정신과적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국내 만성통증 환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에서 약 35%가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수면장애, 우울증, 집중력 감소, 불안감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활동의 제약, 가정불화, 실직 등의 악영향으로 이어집니다. 통증은 질병의 신호입니다. 나아가 통증 자체를 병으로 인식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증이 경증이다 다를 뿐더러 사회적으로 아프면 엄살이라는 선입견이 크고 본인 스스로 통증을 나이 들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통증은 우리 몸이 이상을 느끼면서 경고하는 신호이며 적절한 치료가 동반되지 않으면 만성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선 통증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통증 자체가 몸에 이상이 있다고 알리는 경고신호로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허리 통증, 관절 통증, 두통, 심장 및 장기에서 느껴지는 불편감 등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방치하다가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금방 나아지겠지 하다가 예기치 못한 질병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비단 정형외과적 질병이 아니라 내과 관련 질환도 다양한 통증을 동반하는데 이때 통증은 질병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건강해지면 통증도 줄어듭니다. 이는 곧바로 건강을 되찾으면 통증은 줄어들고 생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증을 위험 요소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꾸준한 개선을 동반한다면 오히려 큰 병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적인 건강과 직결되는 충분한 영양소 섭취를 하고 있는지, 혹시 편협한 식습관으로 내 몸의 건강을 망쳐오지 않았는지 하는 자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현대인의 식습관이 무엇이 문제인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른이 돼서까지 꼼꼼하게 지키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의 목표가 된 세상에서 하루 3끼를 정성대로 차려 먹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영양소가 결핍된 식생활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 몸은 재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다양한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생명활동에 관여하는 주요 영양소들, 인체에는 반드시 섭취해야 할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양소로는 5대 영양소로 알려져 있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미네랄, 비타민이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인체의 에너지와 신진대사를 담당하고 인체 구조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 시절 이런 영양소가 결핍되면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영양소 부족은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의 영양학 관련 학회들은 영양소 결핍을 막아주는 영양가 높은 식단을 권하고 있지만 그 효율성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단을 권해도 그것을 제대로 준비할 만한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로서는 간편한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에 길들여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량 식단은 결국 영양소의 결핍을 가져오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가 결핍된다는 점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비타민, 일부 미네랄 등이 그것인데, 이 영양소들은 자칫 결핍될 경우 신진대사가 무력화되어 질병을 불러오고 심하면 생명까지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잊혀진 생체 필수 영양소 MSM, 나아가 필수 영양소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다른 영양소들도 결핍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MSM입니다. MSM은 인체의 생명활동에 관여하는 천연식이 유황 영양소를 뜻하는데, 유황은 미생물, 식물, 동물의 생체 내에 존재하며 신진대사와 생명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아가 유황은 오랜 역사 속에 질병 치유를 위한 중요한 영양소로 쓰여왔는데, 이른바 천하의 명약이라고 불리며 강한 약성을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이 MSM은 어떤 물질이며 우리의 건강과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봅시다.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성분 MSM이 대안입니다. 의학자들은 20세기가 영양소의 황제로 불리던 비타민 시대였다면 21세기는 MSM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습니다. 이는 MSM이 어떤 다른 성분보다 현대인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오염물질 속에서 크고 작은 통증에 시달린 현대인들에게 MSM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MSM이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유해물질, 중금속,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MSM은 한동안 잊혀진 생체 영양소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세계적인 영양의학자인 칼 파이버 박사는 MSM은 잊혀진 필수 영양소라며 MSM이 주목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MSM이 우리 인체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 그 중요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통증과 질병은 독소가 유발합니다. 현대사회는 많은 독소 환경이 산재해 있습니다. 물과 공기의 오염, 포화 상태의 쓰레기, 서구화된 식습관, 인스턴트 식품의 범람 등 많은 독소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면 언제 건강을 잃을지 모릅니다. 실로 이런 독소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위량 또는 대량의 독소가 체내로 이입되므로 독소를 해독하는 인체 본연이 자연 치유 능력에 가부하게 걸리게 됩니다. 나아가 자연 치유력에 가부하가 걸리면 남는 결과는 질병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환경 속에서 모두가 똑같이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이들보다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암과 각종 난치병으로 발전하는 수도 있고, 반대로 질병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독소의 침입과 축적을 막아내는 자연 치유력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으로 자연 치유력을 최대한 키워서 독소를 제거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MSM의 해독 중화작용, 체내 독소, 이온결합, 소변, 대변, 땀, 입김 등으로 배출, 뇌 물질의 독소, 각종 중금속, 공해도, 하공도, 농약, 항생제, 색소, 방부제, 표백제, 식품 첨가물, 성장촉진제 등 MSM의 뛰어난 해독 능력. 1978년 한 대학 교수가 동치미를 마시면 연탄가스 중독 증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실로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연탄가스 중독 증상이 있을 때 동치미를 마셨는데, 그렇지 어지러움과 두통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는 동치미 안에 발효 과정에서 발생한 유황 성분이 체내로 유압된 독소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황 성분은 현대인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시급하게 풀어야 할 독소 제거를 돕는 가장 훌륭한 지연병으로 각종 난치병을 유발하는 원인을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이외에도 MSM에는 다양한 이점이 많은데 그 상세한 내용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TF, 아프면 왜 온천을 찾을까? 옛적에 트로이 전쟁을 치른 그리스의 왕 아가멤논은 부상당한 병사들을 터키의 이르미즈 근처 발코바 온천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때문에 온천역은 흔히 아가멤논 목욕이라고 불리는데, 오늘날까지 유마티즘, 소화장애, 수술, 컨디션 회복에는 소위 아가멤논 목욕이 효과적이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불멸의 작곡가 모차르트와 베토벤도 몸이 아플 때면 비엔나 근처의 유황온천에 자주 갔습니다. 또한 나폴레옹 1세의 부인
엘리코 카루소,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같은 유명인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온천욕을 즐겼다고 합니다. 서인도 제도의 산타 루치아의 온천은 달걀 썩은 냄새와 진동할 정도로 유황 함유량이 높은데 루이 16세는 전쟁으로 지진 군대가 기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온천수에서 피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후에 다시 MSM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